실화 감동 이야기. 마지막 된장국 어느 시어머니의 고백. 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인사도 밝게 했고 살림도 야무지게 하려 했었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만 걸렸습니다. 아들이 고른 여자치고는 너무 조용했고 무언가 늘 숨기는 것 같았고 무뚝뚝해 보였습니다. 그냥 좀 싱거워. 밥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친구들이 묻곤 했지요. 며느리 복 있네. 그럴 때마다 저는 대충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실은요. 그 아이를 질투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하고 난 뒤 저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줄었고 저녁 식사도 엄마 다음에 가요. 이 말이 많아졌습니다. 괜히 며느리를 탓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들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건데 저는 그게 서운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정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저는 일부러 된장국을 끓이다 말고 숟가락을 쿡 찔렀습니다. 그렇게 친정이 좋으면 그냥 거기서 사시지 그러세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쓸데없는 말로 사람 상처 좀 주지 마요. 그 한마디에 뭔가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도 혼자 조용히 먹고 설거지도 말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아들과 함께 이사를 갔습니다. 빈 방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지니 집이 왜 이렇게 썰렁할까?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암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건 며느리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은 아들의 짧은 전화 한 통으로 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위암이에요. 지금 3기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에서 식은 땀이 났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무언가 안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토록 서운하게 굴고 못되게 말했던 그 아이가 몰래 아프고 있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병원에 찾아간 날 아들은 문 밖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아직도 엄마 걱정해요. 혹시 어머니가 오시면 혹시 더 죄송해 하실까봐.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조심스레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는 창가에서 수척한 얼굴로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고개를 돌리고 저를 본 순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릴 뻔했습니다. 그런 말을 저 같은 사람에게 아직도 할 수 있다니. 수진아, 내가 미안하다. 제 입에서 그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미워한 적 없어요. 늘 감사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주방 한쪽 구석에 쌓여있던 된장 단지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제가 했던 그 된장국. 싱겁다 멀었다 맛이 없다. 그렇게 타박했던 그 국을 그 아이는 다 먹고 설거지까지 했었지요. 그제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사랑받고 싶었던 거였다는 걸. 그리고 저는 질투와 서운함에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걸. 다음날 아침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던 애호박도 넣고 마늘은 조금 덜 넣고 된장은 된장대로 진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부터 끓인 된장국을 보온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던 애호박도 잘게 썰었고 들깨가루도 약간 풀었습니다. 국은 생각보다 잘 우러났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대신하는 것처럼요. 병실로 들어서자 며느리는 조금 놀란 얼굴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된장국 좋아했지? 엄마가 끓여왔어. 그 말에 그 아이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토록 짜다고 싱겁다고 투덜대기만 하던 제가 처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 국을 끓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작은 접시에 국을 덜어 그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수저를 들어 천천히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때? 많이 짜? 제가 물었더니 그 아이는 고개를 가로젓고 눈물 맺힌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참고 견디고 애썼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 아이는 조용히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한테 섭섭했던 거 이젠 좀 풀리셨어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섭섭한 건 내가 했지. 수진아,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늦었지만 엄마가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와의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이미 전이가 꽤 진행되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 몇 주, 그 몇 기, 그 몇 마디가 우리 사이의 7년을 지었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서 잠깐씩 자리를 비우기 시작한 건 몸이 점점 약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링거를 교체해야 했고 숨소리조차 얇아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그 아이가 말을 많이 하던 날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정리하듯 미소 지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전 처음부터 어머니께 잘하고 싶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근데 제가 좀 서툴렀나 봐요. 사실 저도 친정엄마 없이 자라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낯설었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 어디선가 울컥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책상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제가 쓴 편지 있어요. 혹시 나중에 어머니 혼자 계실 때 한 번만 읽어주세요. 며칠 뒤 그 아이는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하고 따뜻했던 미소를 남기고 병실의 창밖 먼 곳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던 그 아이는 영영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흰 봉투, 수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어머니께라는 단어가 정갈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기까지 몇 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편지 내용. 어머니, 저를 처음부터 안아주시진 않았지만 저는 늘 어머니의 마음이 궁금했어요. 혹시 제가 부족했더라도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셨으면 했어요. 하지만 요즘 어머니의 따뜻한 말과 국 한 그릇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떠나더라도 어머니는 마음에 남을 거예요. 항상 건강하세요. 아들이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수진 드림. 그 자리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그날 새벽녘까지 그 편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왜 그렇게 서운해했는지 그 이유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정말 제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집은 조용했습니다. 원래도 말이 많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가 없는 공간은 공기마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쓰던 앞치마, 잘 접어둔 고무장갑, 양념장 선반에 고이 놓여있던 작은 유리병까지 하나하나가 그 아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주방 구석에서 묵직한 된장 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시골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그 아이가 조심스레 풀어놓았던 그 단지였습니다. 그땐 제가 이렇게 말했었죠. 된장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놔둬. 그 아이는 말없이
그 단지를 맨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단지를 꺼내어 뚜껑을 여는 순간 된장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마음을 덮쳤습니다. 그 속엔 그 아이의 손길이, 온기가, 정성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다시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 국물을 우릴 때마다 눈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조심스레 이 맛을 만들었을까? 그저 가족을 위해 말없이 사랑을 담았던 그 손길이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 된장국을 매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날도 있었고 아들이 와서 함께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수진이가 끓이던 맛이랑 똑같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떠났지만 그 아이는 제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작은 냄비 속에도, 된장 단지 속에도, 그 편지 속 한 줄 한 줄에도 이제 저는 며느리가 아닌 딸을 그리워합니다. 그 아이가 남긴 온기를 하루하루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며느리 복 있으셨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며느리를 두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늦게 그 사실을 알았지요. 끝.